쌀쌀한 날씨 뜨끈한 국물 생각이 절로 나는데 뽀얀 국물에 시원한 홍합탕을 즐길 시간이 찾아왔다. 서민들의 회간속을 달래주는 겨울철 힐링 식재료 홍합. 초겨울에서 초봄까지가 제철로 타우린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과 원기 회복에 좋으며 국이나 찌개 찜은 물론 수프나 구이 샐러드 등 한식과 양식을 넘나들며 폭넓게 활용되었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바다의 보약 홍합과 함께한다. 홍합은 한의학에서 담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진액을 보충해주고 체력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홍합은 타우린과 여러 비타민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홍합을 고를 때는 광택이 나고 껍데기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하며 껍데기를 벗겼을 때 살이 통통하고 윤기가 나는 게 신선한 홍합이다. 친숙한 홍합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카레와 바질이 향긋함을 더해주는 겨울철 별미 홍합 스프. 이어서 화이트 와인이 깊게 스며들어 더욱 풍미를 더해준 이탈리안식 와인 홍합찜 파스타도 만들어보자. 홍합은 홍합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맛이 좋아서 그대로 끓여서 육수로 끓이거나 국 또는 탕으로 많이 먹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오늘은 홍합을 넣어서 시원하게 끓인 홍합 스프 만들어 볼게요. 홍합에는 칼슘과 철분,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과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홍합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두뇌 발달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홍합 스프. 먼저 깨끗이 세척한 홍합을 물에 넣고 삶아주는데 국물이 뽀얀색을 띠면서 홍합이 입을 벌리면 건져내는 살만 발라낸다. 함께 끓였던 육수는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해놓자.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홍합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홍합은 신선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애호박과 감자는 주사위 모양으로 썰고 양파는 다져준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2등분을 해주고 바질 잎은 가늘게 채로 썰어 놓는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양파를 카레가루와 함께 볶아준다. 그런 다음 양파에 숨이 죽으면 중간 불로 줄이고 썰어놓은 애호박과 감자를 더해 잘 저어가며 볶아준다. 고급스러운 맛과 향을 원하신다면 샤프란을 넣으시면 좋은데요.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니까 오늘 저처럼 카레가루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볶은 채소 위에 허브가루를 뿌리고 오늘의 주인공 홍합을 넣자. 그리고 화이트 와인을 부어준 다음 홍합을 넣고 삶았던 육수를 더해준다. 썰어놓은 바질 잎과 방울토마토도 넣은 후 함께 끓인다. 홍합 국물은 재료 본연의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금 간을 하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추를 뿌린 후 눌어붙지 않도록 저어가며 뭉근하게 한 번 더 끓여준다. 그리고 그릇에 담아내면 영혼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줄 홍합 수프 완성. 탱글탱글 홍합의 식감과 다채로운 향이 한가득. 홍합의 색다른 매력을 뜨겁게 즐길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다. 신선도가 좋은 홍합은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삶기만 해도 맛있죠. 와인과 마늘 그리고 고추를 넣어서 매콤하게 향을 낸 와인 홍합찜은 술안주나 사이드 메뉴로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페투치니 파스타면을 넣어서 만든 와인 홍합찜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홍합에 들어있는 무기질과 비타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홍합에는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에 좋은 베타인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와인 홍합찜 파스타. 먼저 홍합을 손질해야 하는데 홍합에 붙어있는 수염은 잡아당겨 제거해주고 표면의 이물질도 손으로 비벼 없앤 후 깨끗한 물에 씻어준다. 홍합의 껍질 사이에 낀 이물질은 손으로 잡아서 뗀 후에 맑은 물에 흔들어서 씻어주세요. 이어서 찜에 함께할 오징어도 준비하자. 껍질을 벗긴 오징어는 작은 주사위 크기로 썰어준다. 페투치니 면도 삶아주는데 무르지 않게 익혀 식감을 살려준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과 페페론치노, 허브가루, 오징어를 넣고 살짝 볶아준다. 여기에 삶은 페투치니 면을 넣고 센 불에서 1분 정도 더 볶는다. 좀 더 매콤한 맛을 원하신다면 핫소스나 청양고추를 잘게 잘라서 넣으셔도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홍합을 넣을 차례. 화이트 와인도 부어준 뒤 골고루 저어가며 익혀준다. 홍합이 익어 입을 벌리면 마지막으로 후춧가루를 뿌려준다. 홍합이 익어서 입을 벌리면 이때 간을 보고 좀 짠 듯하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간을 맞춰주세요. 그릇에 재료를 골고루 덜어놓고 식탁에 올리면 겨울 바다 향이 솔솔. 어떤 홈파티 요리도 부럽지 않은 이 계절의 진미 와인 홍합찜 파스타 완성. 까만 홍합 껍데기 사이로 파스타와 오징어까지 푸짐하게 들어있는 와인 홍합찜 파스타. 페페론치노의 칼칼함까지 더해져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만든다. 홍합이 잘 맞는 분들은 갱년기 여성분들입니다. 갱년기가 되면 체력이 떨어지기도 쉽고 특히 여성분들은 혈액과 진액도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홍합은 체력을 도와주면서 혈액도 보충해주고 그러면서도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예부터 맛이 달고 따뜻해 피로를 풀어주고 몸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어 한방에선 보약으로 활용돼온 홍합. 밥상 위에선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팔색조 식재료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따뜻한 국물이 좋고 매콤한 찜 요리로도 그만이며 수프나 파스타 등 천의 얼굴을 지닌 홍합. 이번 주말 제철 식재료 홍합으로 시린 몸과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리거나 콧물이 나는 분들 가래 때문에 답답하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래가 너무 많이 끼면 기도가 막힐 수 있는 만큼 가래의 양을 줄이거나 가래가 아래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하죠.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건데요. 가래가 낄 때마다 물을 마셔주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목감기에 걸리면 세균이 기도를 침투하면서 염증 반응이 생겨나는데 이때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찌꺼기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가래인 것이죠. 그래요. 물을 마시면 아래로 쑥 내려가면서 목이 조금 더 편안해지겠죠? 그렇습니다. 또 수건을 좀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적셔서 코에 가까이 대면 코에 김을 쬐게 되는데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코 안을 따뜻하게 해주면 코 안의 점막의 부기가 빠지면서 이 코와 목의 공기순환이 원활해져서 이 가래가 더 쉽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가래 때문에 평소에 답답하다면 이 가래를 아래로 넘기려는 생활 습관 노력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여성들은 대략 45세에서 55세 사이에 폐경을 맞게 되는데 폐경이란 난소가 노화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면서 월경이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감해 신체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폐경기 여성의 70% 이상이 폐경기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난소에서 난포, 난자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에스트로겐 생산이 끝나는 거를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49.5세 때 우리가 폐경이 되는데요. 최근 그 40대 또 드물게는 30대에도 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일생의 40%가량을 폐경 후 상태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건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부족이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각종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좌우할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가 49.3세인데 폐경 전과 폐경 후에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성은 일생의 40%를 폐경 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 폐경 후의 증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의학적인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양윤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폐경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자, 먼저 의학적으로 폐경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난소에는요, 실제는 그 난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그 사춘기 때는 한 30만 개나 이렇게 있는데요. 매달 그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서 월경을 하면서 그 난포를 이렇게 소진하게 되거든요. 많게는 한 7천 개씩, 뭐 보통은 한 200개 정도, 300개 정도 이렇게 소진하게 되는데요. 이 난포가 다 소진됐을 때, 폐경기 됐을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포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이렇게 그 적은 그 난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거의 만들지 못할 때, 난소의 난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거의 못 만들 때 생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이때를 우리가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인생의 40% 이상이 이 갱년기, 폐경 이후에 이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을 건강을 생각할 때에는 이 갱년기를 폐경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우 네.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폐경이 오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폐경이 되면은 이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신체가 돌아가던 그런 그 상태가 뭐 제로에 가깝게 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예민해지고 그 영문도 모르는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갱년기 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방광에도 또 소변 볼 때도 좀 어렵고요. 뭐 우리가 이제 중년 여성들이 질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해서 부부관계하기도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골다공증, 우리가 치매, 뭐 인지기능 장애 이런 게 동반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폐경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폐경으로 인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나에게 폐경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폐경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생리가 불규칙하고 이런 좀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이런 AMH라든가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해갖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호르몬이 있으며 그리고 폐경이 오는 거 가까이 왔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성의 생애에서 또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중요한데요. 하지만 뭐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요.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충분할 때에는 우리가 생리를 할 때에는 누구나 멋있고 다 아름답고 건강합니다. 개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 폐경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나뉘잖아요. 네. 이때 이제 우리가 갱년기 때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거냐.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매우 그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아까 저 얘기했던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은 홍조가 있고 뭐 예민해지고 이러는 건데요. 이것만 급급하게 넘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초기에 그런 갱년기 증상이지만은 뭐 잠이 안 오고 예민해지고 뭐 이런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인지기능 장애라든가 뭐 치매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호르몬 치료의 골든 타임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갱년기와 폐경기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지, 그러면 갱년기 초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배란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은 불균형이 시작되는데요. 이때서부터 5년 또는 아니면 10년 정도 동안 우리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그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이 첫 증상이 이제 생리불순입니다. 우리가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없기 때문에 자궁에서 이제 하혈을 하게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비만하고 아니면 그 스트레스하고 겹친다고 한다면은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요. 자궁내막이 이제 배란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두꺼워지면서 우리가 하혈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큰 병이 아니라고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어쩔 수 없이 45세 이렇게 되면 배란이 안 되면서 자궁을 보호하는 자궁 배란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안 되면서 우리가 자궁에 계속 증식이 되는 그런 병이 자궁내막 증식증인데요. 방치하게 되면은 그 자궁내막암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궁내막 증식증의 근본 원인이 호르몬 불균형이거든요. 네. 이 호르몬 불균형은 결국은 자궁내막 암뿐만 아니라 비만을 유발하고요. 잘 알다시피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대사증후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질병이 발견이 되면은 치료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궁내막을 깨끗하게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소파수술이라고 하거든요. 예. 깨끗하게 하면은 끝나는 거고 더 이상은 암이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닌데 네. 아니면 또 원인이 배란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의 결핍이잖아요. 예. 그거 주기만 하면 돼요. 비싼 약도 아니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근본적인 그 호르몬 불균형이 교진되지 않는 상태 내에서 이런 질병만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네. 치료한다고 한다면은 더 중요한 호르몬 불균형은 지속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심혈관 질환, 이제 비만 뭐 이런 병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네. 자궁내막 증식증 그 자체보다는 호르몬 불균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갱년기 증상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게 안면 홍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하죠. 예. 영문도 모른다고 하고 내가 뭐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TV에 그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멍하게 하고 네. 그리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뭐 가슴도 두근거리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자기 뜻하고 틀린 거죠.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안면 그 홍조 증상이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원인이 이제 에스트로겐이잖아요. 네. 원인이 에스트로겐이면은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바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 갱년기가 되면 그렇게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인가요? 예, 우리가 사춘기가 되려면 어떤 형태가 됩니까?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통통해지거든요. 그렇죠. 살짝 살이 살짝 살이 오르죠. 옵니다. 그 23% 정도의 이제 지방이 생겨야지만이 사춘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방에서 호르몬을 갖다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경이 되면은요. 에스트로겐이 없어져요. 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스트로겐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을 늘려요.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을 만들어내면서 그 지금까지 없었던 그 에스트로겐의 수준을 갖다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살찌는 건 불가피하죠. 복부 비만이 생기는 겁니다. 예. 또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 대사가 잘 안 돼요. 뭐 우리가 칼로리가 소모가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복부 비만이 생기면서 그 갱년기 때 살찌는 거는 불가피하다. 네. 이거를 인지를 하고 갱년기의 적신호가 이런 그 체중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호르몬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감해 신체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초기에는 안면 홍조나 불면증,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증세가 나타나고 2, 3년이 지나면 비뇨기계에 적신호가 켜지며 5, 6년 후에는 뼈 형성이 잘 안 돼 골다공증 발생이 늘어난다. 또한 복부 비만도 유발되며 혈관 보호 기능도 떨어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4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니 어떤 증상이 있으셨던가요? 특히 밤에 잠이 안 오고요. 예. 또
호르몬제를 끊음으로 인해서 그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최근 허리가 아프고 혹시 키가 좀 줄으셨나요? 네, 교수님 많이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키가 좀 많이 줄었어요. 뭐 부지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늘으셨나요? 불편감이 어땠나요? 음식 먹고 좀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이게 포만감이 있듯이 팽창한달까 그러면서 좀 많이 뱃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은 골밀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폐경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량도 줄어들고 골질의 상태가 약화되는 골다공증을 겪게 된다. 계속 진행되면 신장도 작아지고 척추에 변형도 올 수 있다. 이 환자는 그 7, 8년 전부터 호르몬 치료를 했던 분이신데요. 최근 그 부작용하고 개인적 사정 때문에 한 5, 6개월 정도 호르몬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니까 갱년기 증상이 또 심해졌고요. 최근 검사한 거에서 골다공증도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환자하고 우리 면담을 통해서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할 계획을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1년 이상 생리가 없으면서 안면 홍조나 발한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폐경을 의심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 내릴 수 있는데 혈중 난포 자극 호르몬이 40 이상이면 폐경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 수치는 폐경 이행기 동안 심한 변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복 측정이 필요하다. 또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난포의 수나 크기가 줄어들면 폐경을 의심할 수 있다. 4년 전에 그때 증상은 좀 어땠었죠? 제가 생리가 되게 불규칙하고 그때 이렇게 몸이 막 굉장히 아팠거든요. 이게 근육통도 있고 되게 물기력하고 여기저기 많이 아팠어요, 교수님. 지금 그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생리를 하고 계신데요. 생리를 할 때 불편한 점 같은 건 없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생리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편했고요. 그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가슴이 좀 아프다던가 가슴이 좀 답답하고 뭐 그런 증상은 혹시 없으셨던가요? 저는 약 복용하고 가슴이 아프거나 다른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폐경 후 증상은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로 완화된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꺼리는데 호르몬 치료를 폐경 초기에 시작하면 오히려 유방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그 40대 초반에 빠른 폐경으로 우리가 갱년기 증상을 호소했던 환자인데요.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갱년기 그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됐지만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유방암 검사라든가 특히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서 치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경 호르몬 요법이 필요할 경우 시작 시기는 60세 이전 또는 폐경 후 10년 이내이다. 호르몬 치료는 여성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자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크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으로 구분된다. 자궁이 있는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복용해야 하며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사용한다. 여성 호르몬이 그 감소됨에 따라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안면 홍조라든가 이런 증상도 있지만은 결국은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피부의 노화, 위축성 질염 이런 게 이제 동반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발견해서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은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년 여성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폐경. 무작정 증상을 참고만 지내는 시대는 지났다. 최근에는 호르몬 치료의 발전으로 폐경기 증상을 완화하고 폐경이 유발하는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운동이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의 정도와 정확한 진단을 거쳐 의사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적절한 호르몬 치료는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폐경기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앞서 그 갱년기, 폐경기의 여성들이 좀 주의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심혈관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도 심장질환, 중풍, 심근경색 이런 게 많게는 한 10년 정도 늦게 발생해요. 늦게. 예. 여성의 이제 심혈관 질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남성들보다 치료가 좀 잘한대요. 아, 잘 안 돼요. 예. 또 사망률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어차피 호르몬 치료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빨리 하라. 예. 일거양득이다. 네. 갱년기 증상, 안면 홍조, 뭐 불면증 이런 것도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부가적으로 심혈관 질환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갱년기 후기에도 많이 겪는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이 폐경으로 골다공증을 겪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골다공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성들한테 매우 취약합니다. 네. 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뼈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바꿔서 골격을 유지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리를 할 때는 남녀 공이 1년에 1%씩 이제 뼈가 소실되는데요. 이제 폐경이 된 후에부터는 3에서 5%. 따지고 보면은 갱년기 한 5년 정도 되면은 20% 정도가 뼈가 소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 골다공증에 신경 써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 폐경 여성 3분의 1, 다시 3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으로 고생을 하시거든요. 네. 70대 여성들 2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가에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그 폐경기 질환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갱년기 초기에 호르몬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호르몬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짚어보죠. 호르몬 치료는 혈관 운동 증상, 다시 말해서 안면 홍조라든가 불면증 뭐 이런 증상이죠. 아니면 이제 비뇨생식기 증후군, 방광염, 뭐 빈뇨 뭐 이런 데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골 소실과 골절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호르몬 치료에 대한 그 위험 같은 거는요, 실제는 호르몬 종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바를 것이냐, 먹을 것이냐, 용량이 높으냐, 저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하게 그 유방암이 생긴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세분화해서 치료한다면은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네. 우리가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아무래도 호르몬 치료에 대한 위험과 그 득실이 또 따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환자에 맞춰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치료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폐경학회에서 환자들한테 이야기하고는 지침입니다. 네. 네. 뭐 아까 설명해 주신 호르몬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균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치료제 종류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첫 번째는 자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 방법이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여성분들한테는 에스트로겐만 투여를 해요. 예, 우리가 그러나 이제 자궁이 있으신 분들은 에스트로겐만 투여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하는 그 자궁 보호 호르몬이 없으면은 에스트로겐만 투여하면은 결국은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자궁 내막 증식증 뭐 이런 그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가 정상적인 자궁이 있으신 분들은 에스트로겐과 배란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을 우리가 합쳐서 우리가 그 투여를 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그 호르몬 투여를 하면 먹는다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예, 바르는 약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뭐 당뇨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바르는 약 같은 게 효과가 조금 더 좋고요. 네.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위축성 질염이라고 해서 그 뭐 좀 질이 건조되고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질정으로도 수여하고요. 간혹 우리가 환자분들이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근데 호르몬 주사라는 것은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거든요. 그것도 갱년기 증상을 갖다가 우리가 호전시키고 좋게 하지만은 이건 장기적으로 투여할 때 여부는 네.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몇몇 이런데 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몇 개월 치료할 때는 주사로 쓰지만은 주사로 호르몬 투여하는 거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호르몬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뼈에는 팔골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낡은 세포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거된 그 자리를 조골세포라고 해서 새로운 뼈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되면은 한 20% 정도가 항상 새로운 뼈로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요. 거기에 핵심이 에스트로겐이에요. 이런 갱년기 증상 때문에도 호르몬 치료를 하지만은 결국은 이 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제는 많은데 예방하는 방법은 오로지 운동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호르몬 에스트로겐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호르몬 치료를 또 아무 때나 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적기는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 골든 타임이라고 하고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호르몬 치료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60세 이하 이런 환자분들한테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은 큰 이득이 많아요. 골다공증이라든가 심혈관지나 복부 비만, 뭐 인지기능 장애 이런 걸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60대 이상 되고 뭐 조금 심장병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폐경된 지 오래되신 분들한테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이런 그 좋은 효과가 상쇄되고 오히려 숨어 있는 병들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치료의 적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좀 부작용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모든 치료에서 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위험과 부작용 같은 거를 꼭 봐야 되는 건데요. 내가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정말로 갱년기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호르몬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심혈관 보호 효과도 있고 뭐 피부 노화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 차가 많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이득이 무엇인지 정말로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우리가 질병 같은 거 예방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고요. 부작용도 흔한 게 뭐 질출혈도 있고요. 호르몬 치료하면 유방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 체중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호르몬을 먹었더니 기분이 이상해요. 부작용이 나요. 이런 게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위험이 있는 나한테 예, 그리고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호르몬 치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하신 부작용 중에 유방암, 암이잖아요. 네. 예,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바라보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제 2002년도에 WHI 연구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유방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26% 여성들 에서 유방암이 증가됐다 이런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후속 연구를 해봤더니 간과했던 게 그 자궁이 없었던 여성들한테는 에스트로겐만 제가 투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런 에스트로겐만 투여를 받았던 여성분들은 18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요. 유방암이 23%나 줄어드는 걸로 나왔어요. 오히려. 예. 오히려.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다시 좀 연구를 해봤더니 자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는 배란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투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게스테론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 합성 호르몬이냐, 인체 내에서 생산되는 자연적인 프로게스테론과 유사한 호르몬이냐, 순한 그 프로게스테론의 여부에 따라서 유방암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잘 투여를 한다고 한다면은 유방암 위험을 피하면서 환자한테 맞게 투여를 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에 혹이 있을 때는 환자한테 맞게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치료한다고 한다면은 유방에 대한 위험을 잘 우리가 회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정맥혈전증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정맥혈전증 참 말이 어려운 말인데요. 네. 그냥 말하면 피떡입니다. 피떡. 예.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중풍을 앓았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혈전증이 생겨서 피떡이 생겨서 이제 뇌를 막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피떡이 아무나한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위험이 있는 거고요. 지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거고요. 아주 비만한 사람들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네. 뭐 호르몬 치료를 하면 되고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르는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 부담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네. 아니면 또 용량을 좀 줄인다던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잘 회피하면서 호르몬 치료한다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호르몬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밖에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작용이죠. 예, 호르몬 약물 출혈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해요.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한다면은 불가피하게 질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약을 바꾸면서 이거 보면은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적응하면은 잘 적응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도 이 2, 3개월 뒤에도 적응이 안 되고 계속 출혈이 있다 이러면은 실제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은 호르몬 치료할 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꼭 초음파를 봐요. 아주 간단한 검사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출혈 있는 것도 극복이 가능한 거고요. 네.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은 실제는 좀 이렇게 피부도 좀 좋아지고 또 이렇게 컨디션도 좋아지지만 실제는 유방도 커지잖아요. 예.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종류에 따라서 또 용량에 따라서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아파서 못할 호르몬 약 못 먹겠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체중 증가도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르몬 투여를 하면은 근육 단백질이라든가 콜라겐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런 몸무게 값은 해요. 그래서 1, 2kg는 정도 찐다. 약간의 살찌 찌는 거 여부는 환자들한테 좀 격려를 하면서 운동 좀 하자.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자궁의 근종, 자궁의 성근증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궁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호르몬 치료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때가 제일 난감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 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투여해보고 이렇게 환자가 갱년기 증상이 얼만큼 좋아지나 여부를 보고하면서 호르몬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투여해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정말 젊었을 때 자궁을 적출해야 될 정도로 큰 자궁 성근증을 갖고 있었던 환자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폐경기 여성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물론 호르몬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선행돼야 될 중요한 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면요. 폐경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건강한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이제 허약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약을 들고 살 것인가 이렇게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태 내에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하세요. 이거를 3년을 4년을 해야 됩니다. 예, 꾸준히.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운동을 하고 우리가 식생활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호르몬 치료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생 40년이 남아 있는 거에 핵심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폐경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닙니다. 예. X인가요? X입니다. 예.
그 갱년기 증상이 그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 호르몬 치료를 뭐 잠을 뭐 불면증이라든가 이렇게 있어도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호르몬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제 호르몬 결핍에 의한 그 후속 증상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상태로 어떤 부분이 더 노화가 되고 있나 이런 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나한테 어떤 그 증상이 숨어 있는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에 맞게 호르몬을 치료해야 됩니다. 네. 모두한테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나한테 맞는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이 불면증이 개선된다. 이건 OX 어느 걸까요? 이거 맞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맞습니다. 오, 예. O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잠자는 호르몬 멜라토닌도 떨어지고 우리가 그 행복한 호르몬 세로토닌도 같이 떨어지면서 그 자율신경이 흥분되면서 불면증에 빠지는 건 사실인데요. 여성 호르몬 결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평소 때는 40대 후반이라던가 생리할 때는 뭐 전혀 불면증이 없다가요. 폐경되면은 정말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네. 이럴 때에는 호르몬 치료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잠 못 자는 게 기존의 병에 의한 불면증인지 호르몬 결핍에 의한 불면증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이 있다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그 폐경된 지 4, 5년 된 젊은 여성분들이 고혈압 환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있어도 이제 경도이고요. 이런 환자들한테 호르몬 치료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화가 나고 잠을 못 자고 이러면은 심인성으로 고혈압이 생기거든요. 이런 환자들한테 호르몬을 치료하면 오히려 고혈압이 안정화되지요. 네. 그러나 이제 60세 넘어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아주 고질적인 고혈압 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호르몬 치료하는 거를 조금은 좀 삼가해 본다던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고 한다면은 바르는 약을 바르면 되고요. 예, 용량을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치료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아주 심각한 고혈압 환자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갱년기 증상을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앞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60세 이상이 돼서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 50대 여성들한테만 있으면 좋은데요. 예, 한 25% 여성들 중에서는 60대에서도 생겨요. 예, 60대 여성들도 잠이 안 오고 얼굴이 빨개진다고 하고 어디 나가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다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장기적으로 호르몬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나 60이 넘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호르몬 치료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아요. 갱년기 증상은 확실히 호전이 되는데요. 부가적으로 이제 그런 심장병이라든가 피부 노화라든가 질의 노화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는 효과가 50대 초반에 호르몬 치료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호르몬 치료할 거라고 하면은 50대 초반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면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이 호르몬 치료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사실 여성 호르몬은 내 기능 개선을 하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네. 우리가 폐경이 되고 나서 잘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뭐 이럴 때 이제 호르몬 치료할 때 이런 기능이 향상되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거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여성의 적은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뭐 다양하지만 아직은 이제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호르몬이 그 치매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 그 의사들입니다. 실제는 연구를 해봐도요. 확실히 이게 뇌 기능이 개선이 되고 또 치매를 예방한다는 그런 연구 효과도 있는데요. 네. 고령의 여성들한테 호르몬 치료를 했더니 오히려 치매가 악화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면서 실제는 우리가 불면증이라든가 단기간 그 인지기능 개선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권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젊음이다. 예. 누구나 다 이제 100세의 삶을 사는 시대가 됐어요. 예. 그러나 이제 100세의 삶을 갖다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건데요. 100세까지 살면은 젊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 젊고 건강하게 삶의 출발점이 실제는 폐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폐경이 시작됐을 때 운동과 함께 호르몬을 함께 한다면은 젊고 건강한 삶의 기반을 닦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호르몬은 젊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폐경기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산부인과 양윤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성에게 폐경이 오면 몸 안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긴다는 건 사실이죠. 때문에 이 100세 시대에 인생의 후반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폐경기 이 기간에 몸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맞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운동과 식습관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